이건 아시아에서 1위를 나타내고 있어. 확실히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라서 그런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잘 지냈니? 더운 것만 빼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쌤도 잘 지내셨죠? 그럼 뜨거운 여름만큼 오늘 핫한 주제로 쪽집게 통상쌤 5번째 주제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디지털 동반자 협정이야. 첫 주제 맞아요? 근데요 쌤, 디지털이랑 통상이랑 어떤 상관이 있길래 두 나라가 협정까지 맺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에 대해 말해주기 전에 디지털 통상과 관련된 개념을 알려줄게. 자, 과거에 비해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고 확산되면서 그것에 맞게 디지털 기술도 발전했잖아. 그렇죠. 이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핸드폰이 필수템이 됐으니까요. 그래, 그 흐름에 맞춰서 현재 과거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국가 간 디지털 거래가 출현하게 됐어. 예를 들면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주문하고 결제되던 상품이 인터넷이란 수단을 통해 온라인 거래를 하게 된 걸 말할 수 있지. 그 외에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상품이나 개인정보, 각종 데이터도 거래되고 있지.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악이나 영화를 예전엔 테이프나 CD, DVD로 구매했잖아. 이제는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음원이나 영상을 스트리밍하고 다운받을 수 있으니 이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디지털 통상이라고 하는군요. 맞아. 특히 디지털 통상은 디지털 신기술로 인해 제품 생산이나 공급, 구매 절차가 간소화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무역 비용이 감소한다는 게 포인트야. 즉, 통상 대상이 데이터와 디지털화된 상품, 서비스로 확대됐다고 볼 수 있어. 확실히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라서 그런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 기업과 소비자 간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의 경우 이 마케터 조사에 따르면 17년 전후를 기점으로 2조 달러를 돌파했거든? 이건 국경 간 전자상거래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추세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 우리나라는 얼마나 늘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는 17년 84조 원에서 21년 187조 원으로 약 2배 증가했어. 뭔가 온라인 거래는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은데 아닌가요? 확실히 그럴 거야. 디지털 통상은 인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됐으니까. 근데요 쌤, 왜 한국은 싱가포르와 디지털 통상 협정을 맺게 된 건가요? 여러 나라 중 싱가포르와 협정을 맺은 이유가 있지. 싱가포르는 우리의 11위 교역 상대국이자 FTA 체결국으로 아세안에서도 디지털 허브 국가에 해당해. 참고로 싱가포르는 21년 기준 디지털 경쟁력 평가 5위고 글로벌 혁신 지수는 8위인 국가야. 여기에 한국은 디지털 경쟁력 평가 12위, 글로벌 혁신 지수 5위고 이건 아시아에서 1위를 나타내고 있어.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디지털 강국이네요. 맞아.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 체결된 한 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은 큰 의의가 있지. 한 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 DPA는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이야. 최근 디지털 전환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상 협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 간의 디지털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거라 보고 있어. 생각해보니까 코로나19 이후로 디지털 통상 규모가 확대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기존 FTA 전자상거래 챕터를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내용을 새롭게 대체했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협의했나요?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그리고 온라인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야. 그 안에서는 전자인증이나 서명, 디지털 제품 무관세, 개인정보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사이버 보안 협력, 국경 간 정보 이전 원활화, 소스 코드의 부당한 공개 금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쉽게 정리하면 디지털 통상 규범의 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 신기술 협력 조항을 포괄했다고 이해하면 좋을 듯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득은 어떤 게 있어요? 크게 3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 거래가 확대될 거라는 것. 두 번째는 디지털 콘텐츠 교육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세 번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에 참여할 거라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첫 번째는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그렇게 와닿는 것 같지가 않아요. 두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우선 디지털 콘텐츠 교육이 확대된다는 것은 싱가포르의 경우 대표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있어. 라자다, 쇼피 등이 있는데 이 플랫폼들은 아세안 지역에서도 가장 큰 규모와 네트워크를 자랑해. 그래서 우리가 이번 디지털 동반자 협상을 통해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으로 우리 제품의 수출이 증대될 거라는 걸 의미해. 그리고 세 번째, 아태 지역 및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에 참여 같은 경우는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야.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에 이미 발효한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대파라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도 가입 협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알려줬던 IPEF 기억나지? 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도 디지털 분야가 핵심 위제로 논의될 전망이야. 이번 한국 싱가포르 DPA를 계기로 영내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를 둘 수 있지. 그런 의미로 세 가지였구나. 진짜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쌤. 앞으로 점점 디지털 산업이 더 발전될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 현황은 어떤 편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 ICT 인프라나 게임,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경쟁력은 우수한 편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플랫폼이나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은 조금 떨어지는 쪽이지.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의 경우 수출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플랫폼이 없다는 점. 디지털 제품의 경우에도 콘텐츠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어. 디지털 기반 신사업도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주요국에 비해 기반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이야. 그러려면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될까요? 먼저 정책 방향에 있어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선점 전략을 고려해서 우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정책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활용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 단계에서 우리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돼야겠지? 확실히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추가로 한 가지 정도만 더 말하자면 디지털 통상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사실 디지털 통상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녹아있지만 아직 그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니까 오키니가 말한 것처럼 전문가를 포함해 인프라 자체가 많이 취약한 상황이니만큼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 디지털 통상. 단어만 들으면 진짜 어려울 것 같고 기피하게 될 것 같은 주제일 것 같았는데 내용은 전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통상이라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재밌는 게 많긴 하지.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 가져와 볼게. 네, 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